임대차는 매년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볼게요. 건물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겠죠. 그러면 보증금이 뭔지 잠깐만 볼까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으로 1억 하고 차임으로 매월 100만 원 하기로 한 거예요. 이 1억이 보증금이에요. 이 보증금은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을의 채무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보증금이 지급했다는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증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죠? 을한테 이득이죠. 그죠?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나중에 계약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득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자인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왜 맞죠? 지금 계약 기간 중이에요. 근데 을이 내가 보증금 1억 원 줬으니까 내가 이번 달은 100만 원 안 낼 거야.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차인한테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임대인한테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을이 100만 원을 지급 안 하니까 그래 너 이번 달 돈 없다고? 그러면 내가 네가 준 보증금 1억에서 이번 달 100만 원 깎게. 이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지 임차인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임대인한테 사정을 해서 임대인이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디귿번.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 이건 맞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여기까지는 맞고 이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반환 의무랑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죠.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는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 안 해요. 지체 책임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채무 이행이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는 맞아요. 상대방이 이행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행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적법한 점유 맞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됐죠. 종료를 했으면 이 을은 점유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해요. 그러니까 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가를 이 사람이 을이 계속 장사를 거기서 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이득을 얻는 거죠. 그 이득은 부당이득 반환 이득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틀린 것 디귿번만 틀렸네요.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자체를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 법조문을 확인해 볼까요? 627조죠. 일부가 멸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임대차를 이만큼 했는데 멸실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멸실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됐다. 그러면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상식에 맞겠죠. 됐어요. 2항 전항의 경우에 이만큼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꼭 보세요.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어요. 임차인은 연내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죠. 즉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틀렸죠? 이것은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3번 이쪽에서 쓸까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도중에 증액 청구를 한 거예요. 이 증액 청구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증액 청구를 하면 이 증액 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효력이 발생했어요. 지금 100만 원인데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는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150만 원 올렸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세요 했어요. 법원이 110만 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110만 원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법원의 결정은 쭉 보면 이 시점에 있었던 거고 임대인에 이렇게 올려달라는 증액 청구는 이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이때 110만 원 나왔어요. 이 결정이 이렇게 소급을 하는 거죠. 왜? 증액 청구가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차임증액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그러면 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아닙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이죠. 됐어요.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좀 뒤에 보시겠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는 거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 채무불이행일 때는 이렇게 못한다. 근데 하나만 된다. 뭐?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5번.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왜 무효죠? 이것도 조문에 있는데 이기 차임액 연체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불리하겠죠?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은 무효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예, 3번 문제 볼까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죠.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 즉 을이 이 X 토지의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은 그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에요. 이 임차인 갑이 지금 뭘 했죠? 자신의 건물을 신축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갑 소유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거 맞죠? 왜 맞죠? 임대차 계약 꼭 자기 소유물이어야 돼요. 임대인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2번 지문,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조문이 있어요. 조문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쪽은 조문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621조 볼까요?
이랑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채권이지만 등기를 이렇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조문을 이렇게 잘 보셔야 합니다. 3번 볼게요.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는데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고 이때 임대차는 뭐죠? 토지 임대차죠, 지금. 임대차는 토지를 한 거잖아요.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이거 틀렸네요. 이것도 법조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즉 토지 임차를 한 상태에서 그 임차인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 토지는 현재 등기를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토지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두냐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건물을 이렇게 등기를 했는데 토지 임차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건물이 한마디로 철거가 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등기를 하면 토지도 이렇게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조문을 볼게요. 622조 이거 봅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근데 토지 임대차가 뭐라고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면 뭐라고요?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에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됐어요. 이런 조문들 잘 보셔야 합니다. 됐고요. 이제 4번 하죠. 이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여 그러면 을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건 뭐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상 건물이 현존해요. 그런 경우에 을은 지금 토지 임차인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조문을 볼까요? 예. 이렇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만료했는데 이렇게 지상물이 있어요. 그러면 283조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준용 규정이 보니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이래요. 즉 이런 경우에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5번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2기 차임 연체액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번 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고르는 문제죠. 1번 볼게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임차권 양도 이렇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무단 양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그래 뭐 동의 없더라도 임차권 양도할 수 있어 이렇게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임차인한테 특별히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겠네요. 벌써 2, 3, 4, 5번 봅시다.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강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임차인이 불리하죠. 그러면 불리하니까 이것은 효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임차인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불리하죠?
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2번부터는 보니까. 4번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제한대요. 그러면 불리하죠.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죠. 5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한다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이 계약으로부터 탈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탈피하고 싶은데. 이것은 불리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고 1번은 특별히 임차인한테 불리할 게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예, 그럼 이번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도 있는데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2번 질문.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그러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왜 그러죠?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요건이죠? 독립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객관적 편익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객관성을 상실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틀렸죠? 왜 틀렸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나 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즉 비용 상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제한 특약이 가능해요. 됐죠? 그다음에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에 행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도 잘 알아두십시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틀렸는데 답은 1번이죠. 이 5번은 조문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볼까요? 617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죠. 이런 경우에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6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문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상황이죠? 건물의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 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도중에 이렇게 부속물을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였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그 부속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딱 종료되어 있어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 중에 이렇게 부속물을 설치했는데 임대차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종료 당시에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을 사달라고 하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 권리만을 따로 양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건 설명 들었죠? 왜? 독립성이 없으니까.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죠. 즉, 이 3번 같은 질문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에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표적으로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 뭐가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종료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 다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나요? 하지만 비용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됐죠?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런 제한 없어요. 예, 부속물의 경우에만 있는 제한입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틀렸죠? 왜 틀렸죠? 유익비 상환 청구가 뭐죠? 비용 상환 청구권의 한 내용이잖아요. 유익비의 경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편면적 강요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번 보니까 증축한 부분을 누구의 소유? 예,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이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가 유효합니다. 이 약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환 청구가 허용 안 되는 거죠. 왜? 포기를 했으니까.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5번이죠. 다음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토지 내지 건물? 이거 바로 틀렸네요. 건물에만 인정되는 권리죠? 틀렸어요. 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인정한다.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이렇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적법한 전차인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전차인도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약정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하답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없겠죠. 왜 그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어떤 물건이라고 했죠? 독립성이 있고 객관적 편익을 줘야죠. 객관적이어야 돼요. 편익을 주는 상태가. 근데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됐다고요? 그러면 주관적 편익이겠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라고 했죠. 됐어요. 4번 문제는 임차인 갑이 임대인들에게 이번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틀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차인데 이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나 뭐 식목, 목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 그런데 어떤 상황이죠? 기간이 종료를 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그런 경우에 종료를 했는데 지금 지상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하는 거죠? 갱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근데 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아니죠.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하면 갱신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고요? 이런 경우에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아니에요.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의 성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매매계약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됐죠. 그래서 승낙을 요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형성권이니까 바로 매매계약이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건 틀렸죠. 건축 허가를 받았던 등기가 되었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 요건이 뭐라고 했죠?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지상물이 있고 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고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건축 허가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3번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돼 있대요. 그러면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딱 이렇게 있고 건물이 뭐 더 크다고 해볼게요. 커요. 이렇게 이만한 건물인데 지금 임대인의 토지가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디 부분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임대인 토지 소유 위에 있는 것을 행사해야지 임대인도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남의 토지 위에 건립이 돼 있다? 이러면 행사를 해가지고 임대인이 그 물건을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타인 토지 권리자가 이것을 철거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걸쳐서 건립된 경우에는 뭐라고요?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틀렸어요.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대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지금.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5번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봅시다. 부속물 건물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이 바로 1번이네요. 그죠? 뭐 유익비 상환 청구권, 뭐 필요비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은 어디죠? 토지에만 할 수 있죠. 네,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방금 봤죠?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죠? 차임 강행 청구권 이것도 토지든 건물이든 다 차임 강행 청구권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세권이랑 임차권이랑 뭐가 달라요? 거의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일 뿐이지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등기가 전세권 무조건 등기가 되는 거고 전세권 등기가 임차권 같은 경우에도 등기 협력을 요청할 수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은 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면서 부속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전세금 차이 둘 다 있는 거죠. 이 증감 청구권 어떤 상황이 변동해가지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똑같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막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이 건물 전세권과 건물 임차권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시험장 가실 때까지 그 느낌을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건물 전세권자가 뭐가 인정되고 일일이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다 인정이 되는지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조문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임차인이죠.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를 했대요. 뭐 이런 거죠.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 임차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동의가 없어요. 없이 병에게 전대를 했답니다. 지금 동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서 포인트가 뭐죠?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법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고 동의가 없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무단양도라고 하죠. 무단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경우에 이 계약, 지금
양도 당사자 또는 이 전대차 계약 당사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유효해요. 그럼 왜 무단 양도인가요? 이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우리 민법에서 한번 볼까요? 봅시다. 이거 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를 하지 못한대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아시겠나요? 이걸 보고 한번 다시 보세요. 금지를 했어요. 동의 없이 뭐뭐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둘 간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갑에게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이 을과 병은 갑에게 대항을 못해요.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왜? 지금 병은 갑 입장에서는 뭐죠? 갑자기 전혀 권한 없이 점유를 하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단 점유를 누가 지금 야기를 했죠? 지금 을이 야기했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왜? 사용수익 의무 위반이니까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이렇게 뒀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있어요. 2번 지분.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맞죠? 왜 맞죠? 이 둘 사이는 유효하다니까요. 전대차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이 을이 전대인이고 병이 전차인이죠. 둘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을은 당연히 병에게 이 사용 수익을 하도록 이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니까 병에게.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3번 질문.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죠. 왜 그러죠?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둘 다 존속을 하죠.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없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병은 그냥 무단 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갑이 해지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유효해요. 이 관계가. 그래서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됐죠?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루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왜 그러죠? 현재 임대차 관계가 좀 유효하죠. 해지를 안 했으니까 유효해요. 그러면 갑은 차임을 누구한테 받죠, 지금? 을에게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못하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왜 그러죠? 손해가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갑은 차임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조문인데 이 을이 건물의 소부분,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 방 한 칸, 이런 경우에는 설령 이렇게 전대를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동의가 없어도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전대차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조문을 볼게요. 5번. 이것은 답은 5번이고요. 5번 봅시다. 632조네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를 했답니다. 갑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이런 거죠. 갑과 X 토지라고 볼게요. X 토지를 을에게 임차를 해줬는데 이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 토지를 병에게 지금 전대를 한 거죠. 즉 무단 전대를 한 경우입니다.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
동의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유효합니다.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갑이 해지권을 행사 안 했으니까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부당이득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셨는데, 부당이득은 한쪽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한쪽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손해가 지금 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차임을 받으니까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됐죠? 맞습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루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바로 나왔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해배상도 안 되고 부당이득도 안 돼요.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런 경우죠. 을이 건물을 지었다네요.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을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을 소유 건물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X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정이 이렇게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간 거예요.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이게 좀 4번 지문이 좀 어려워요.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이 토지 임대차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뭐죠? 건물을 등기를 했어요. 그 목적 토지에 있는 임대차 상에 있는 토지에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건물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토지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셨어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을은, 건물 소유자 을은, 그리고 토지 임차인 을은 정에게 뭘 할 수 있죠? 자신의 토지 임대차가 지금 이렇게 등기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에게, 지금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건물 남아있네 하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을 했어요. 을이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했답니다. 그러면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안 되죠. 왜 안 그러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지금 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자죠.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한번 문제를 해설을 볼까요? 네, 이렇게 써 있네요. 622조 설명을 드렸던 조문이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3자가 정이고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임차인이 을이었죠. 건물 소유자 을.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하였고 X 건물을 을이 임차인인 거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대요. 이렇게. 즉 무단 양도를 했다는 얘기죠. 동의 없이.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왜 있죠? 둘 간의 관계는 무단 양도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양도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을이. 됐죠?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아닙니다. 그냥 유효한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계약이. 틀렸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왜? 무단 양도이기 때문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갑은 이 병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무단 점유자죠. 갑이 지금 자신의 임차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그냥 을입니다. 을이 임차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왜 없죠? 이게 판례에서 배신행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금지되는 이유가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전대받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양도를 받았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차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 수익 되느냐에 따라서 갑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죠. 왜? 자신 소유물을 을이 사용할 때랑 병이 사용할 때랑 다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을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고 이 병은 애완견을 한 10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동의를 안 받고 양도 전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권 자체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규정 자체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이런 경우예요. 양도를 했는데 병이 누구라고요? 을의 배우자예요. 양수를 받은 사람이 배우자예요. 그러면 이 둘은 생활관계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생활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동의가 없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해지권을 갑이 보유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 조금 이따 볼게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적법한 양도죠. 그러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교체가 된 거죠. 임차권 양도해서 병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그때부터 갑에게 어떤 채무를 지는 거지 그 전에 을이 연체했던 것을 이 병은 승계 안 합니다. 별도 얘기 없으면. 아시겠나요? 특약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특약이 없는 한 승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4번 판례 한번 볼게요. 답은 2번이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해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지금 부부죠. 을과 병은 부부였어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왜? 부부니까. 배신행위가 아니라니까 임대인한테. 그래서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수인이 누구라고요? 임차인과 부부래요. 그러면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행위가 아니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를 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갑이 X 창고 건물을 을에게 3년 월차임 60만 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즉 적법한 전대차죠. 지금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인데
병에게 X건물 전부를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70만 원에 이렇게 전대차를 한 거예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볼게요.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시키면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건 아니죠. 조문이 있죠. 임대차와 전대차 이렇게 둘 다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하지만 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합의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병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이 조문이죠. 631점 읽어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좀 합의로 종료를 했어요. 전차인의 권리는 뭐라고요?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번 볼까요?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도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이런 경우에 병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조문을 임대차는 잘 보셔야 돼요. 630조 1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제가 기본 강의 때는 편면적 의무라고 했죠. 왜 편면적 의무죠? 전차인만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의무를 안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면적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됐어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볼게요.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왜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이렇게 적법한 전대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죠. 당연히. 그냥 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을에게 이렇게 60만 원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됐죠? 4번. 갑에 대한 연체 차임액이 120만 원에 달했답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왜 그러죠? 지금 120만 원이라는 것은 60만 원의 2배죠. 2기의 차임액을 연체를 한 거예요. 누가? 을이. 이런 경우에는 갑은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해지는 해지 통고랑 같지 않죠. 해지 통고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해지 통고할 때는 이렇게 병한테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에게 별도의 통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판례를 볼까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판례를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4번 판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종료됩니다. 이 판례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638조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가 아니에요. 사유가 달라요. 해지 통고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제 그만하자, 임대차 그만하자 이럴 때 해지에 통고를 하는 거고 지금 2기 차임 연체 이런 경우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의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 안 되니까 뭐라고요?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해지의 그 사실을 바로 표시를 하면 즉시 종료가 됩니다. 이 밑에는 이제 해지 통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나야지 6개월 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6월, 임차인이 했을 때는 1월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즉시 종료를 합니다. 알겠죠?
5번 볼까요? 전대차 기간이 만료했어요.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왜 맞죠? 함정인데 이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한 세트죠. 그죠? 갱신 청구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갱신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 거지만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규정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한정되는 거죠. 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규정이 토지 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창고 건물이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